오늘은 여러분하고 음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강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건강 요소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대해서 있고 소식과 건강, 그 다음에 수면과 건강, 그리고 수면과 건강, 마음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와 같이 여러 건강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음식물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음식물의 종류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항상 이야기해 온 거지만 여기 이 왼쪽 이마에 있는 켈로이드 제거 14번째 건강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14번째의 이 건강 실험, 그러니까 뭐냐면은 켈로이드가 2022년 10월 달에는 굉장히 컸고 그리고 12월 달까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이 켈로이드가 딱 달라붙고 더 이상 켈로이드가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됐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색깔이 이제 다른데 피부 색깔이 다른 것은 뭐냐면 켈로이드가 있던 자리에 흔적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주변 피부하고 색깔이 같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죠. 오늘이 2023년 1월 13일이니까 2022년 12월 10일, 15일부터 근육풀기를 중단하고 피부 세포가 어떻게 이 켈로이드를 대응하는지 관찰을 해왔는데 성공적으로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켈로이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14번째 건강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래서 무척 행복합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관심이 큰 건강에 있어 이 켈로이드가 없어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켈로이드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실험을 14번째 건강 실험을 마무리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건강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건강 실험을 할 재료가 없는데 이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제가 건강 실험을 발 뒤꿈치 각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실은 이 건강 실험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 자신도 자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건강 실험을 해왔는데 13번째까지 성공했고 14번째 건강 실험도 사실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면 알지만 저도 자신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노력을 해왔고 그런데 오늘 2023년 1월 13일 와서 보니까 켈로이드도 완전히 제거됐고 성공적으로 건강 실험이 진행돼서 무척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건강 실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건강 실험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건강해졌는데 이러한 건강 실험 결과하며 제 근육 풀기 건강법을 사장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갈 것이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좀, 그러고서,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은 것 중에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동영상에서 본 내용을 보니까 유발 하라리 저자분께서 쓰신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사피엔스라는 책에 4가지 그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인지혁명, 두 번째 농업혁명, 세 번째 인류 통합, 그 다음에 4번째 과학혁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3번째 인류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갔는데, 인류 통합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은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한 사람은 연약하고,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무서운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서 뭐냐면 우리 이 호모 사피엔스 인류가 완전히
이 지구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우뚝 강차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네안데르탈인은 사실은 뇌가 1600cc로 호모사피엔스 1400cc보다 뇌 용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어디에 있었냐? 그렇게 보는데 그 유발 하라리 저자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통합이 있는데 왜냐하면 각자 개인들은 사실은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고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수렵을 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 인류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해도 모두 연결되면은 그게 전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은 농사만 짓고 고기 잡으시면 고기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하시면 장사만 하시고 학문하시는 분들은 학문만 하시고 그 다음에 판검사는 판검사 역할만 열심히 하면은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호모사피엔스의 능력이자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사실 원숭이나 다른 동물들은 원숭이는 150마리 이상의 집단을 형성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50마리 이상 형성이 될 수 없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150마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만약에 남한에 있으면 5천만 명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 이제 지금 현재는 지구촌이 전 연결되는 단계에 와 있죠.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지구 행성이라는 데에서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서로 연결돼 가지고 모두 다 60억이 연결되는 그러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다른 어떠한 동물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인류 통합.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바타 전에 영화를 봤는데 아바타에서 그 종족들은 보면 모두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 연결을 파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된 사회가 더 좋은 사회고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모든 일을 하려고 그렇게 뭐 발버둥 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해도 이 사회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그래서 30살부터 60까지 뭐냐면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했어요. 나름대로 훌륭하게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60이 되면서 이제 경제 활동기를 벗어나서 은둔기로 접어들고 은둔기에 접어들면서 그러면은 그냥 숨어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 사회에서 있을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은둔기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연결된 세상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화학이라는 것을 건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것도 하는 것이 그 연결된 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운동기를 거쳐서 유행기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 연결된 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노력한다면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이 전체에 연결이 돼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긍지를 가지고 각자 열심히들 살아가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여러분들의 연결된 사회에 남아서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연결된 사이에서 제가 도움만 받고 살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건강한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최저의 생활로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살자. 최저의 생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는데 최저의 생활로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냥 건강하신 분들은 이 사회에 젊은 분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 사회에, 건강하시다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런 길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잡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음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의 종류,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굉장히 음식물의 종류는 우리 건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보다도 더 첫 번째,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의 양입니다. 음식물의 양, 소식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음식물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물의 종류는 제가 이제 세계 장수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코카스 지역, 그 다음에 요구르트를 드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 지역이죠. 그 다음에 훈자 지역에는 밀가루를 드시고, 그 다음에 저쪽 안데스 산맥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에는 감자하고 토마토를 드시고, 오키나와에 있는 무신들은 고구마를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먹는 음식물의 종류를 보면 다 다르죠. 다른데도 장수를 하고 건강하게 사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변에 저는 그래서 유행가 노래에 나오지만 신토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서 나는 농산물을 음식물의 종류를 섭취하고 살아도 충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나라, 남의 나라에서 나는 것을 먹을 필요가 없이 우리 주변에서 나는 것을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물의 종류를 이야기하니까, 전에 타임지에 세계 5대 건강식품을 선정한 게 있는데, 그리스 지역의 요구르트,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에서 나는 올리브유, 그 다음에 인도의 렌틸콩,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나또를 선정했다고 그래요. 자, 여기 여러분 보면 알지만, 여기에 보면은 인도의 렌틸콩과 일본의 나또는 콩으로 만든 식품이죠. 그렇습니다. 콩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불교의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데 단백질을 어디에서 섭취하면 콩에서 섭취합니다. 인도의 렌틸콩 유명하죠. 그러니까 콩에서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제가 이제 뒤에 말씀해드리겠지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서양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을 먹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과일을 먹고 이런 생활을 하면은 육식을 적게 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음식물의 종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딱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납득할 수 없는 내용 하나는 콩이 건강에 나쁘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서양 사람이어서, 서양 사람들은 콩을 잘 없었나 봐요. 콩이 서양에는. 그래서 콩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콩이 건강에 나쁘다 이런 이야기 책에 써놨는데,
콩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써놓지, 콩이 건강에 안 좋다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아시아, 인도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그 중국 두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그거를 들으면은 매우 불쾌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콩이 건강에 나쁘다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면 된장과 청국장을 먹는데, 그리고 콩나물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콩 제품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콩은 건강에 좋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두만강은 콩두자에다가 찰만자에다가 강강자, 콩을 가득 실은 배들이 이렇게 두만강에 막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사실은 콩의 종류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콩 하면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콩의 종류는. 그래서 콩 종류, 완두콩, 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콩나물콩,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 콩들의 그 사용 용도가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콩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것을 몸소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된장도 먹고 청국장도 먹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음식물의 종류는 사실 뭐 다양하죠. 그런데 선택을 해서 먹는데,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서 나는 신토부리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는 음식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고 하면, 건강한 분들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분들은 간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혹시 건강이 안 좋다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음식물 종류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성분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를 먹었을 때 내 건강에, 그 질병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공부를 해서 그거를 극복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그렇게 뭐 많은 공부를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시다든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공부를 하셔서 음식물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아시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에는 항산화제가 다 들어있어요.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들어있고,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양파에는 퀘르세틴이 들어있고, 그래서 각 성분이 들어있는데, 수박에는 빨간색 라이코펜이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감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고, 감자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달래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 모든 식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각 식물마다, 종류마다 항산화제를 만들어서 이 활성산소를 대응해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근 같은 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 이같이 그리고 우리 몸도, 염소는 자기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고, 우리 몸도 뭐냐면 항산화제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슈퍼옥시데이스 만들고, 그다음에 슈퍼옥시데이스도 만들고, 카탈레즈도 만들고, 이런 항산화제를 우리 몸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를 잘 활용하면 그 자체로 그냥 건강한데, 만약에 질병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질병이 있다든지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이러한 효소 이외에도 밖에서 식품으로서부터 항산화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음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식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제가 책을 보고 정리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음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음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제 첫 번째, 무엇을 먹을 것이냐 책을 읽었습니다. 메리언 네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좋은 식생활 습관은 보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이야기죠.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정크푸드를 많이 먹지 마라. 이것이 이제 그 좋은 식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때. 그리고 특히 이분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크푸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그 처리한 그러한 식품을 먹지 말고 가능하면 유기농산물을 먹어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린 같은 것을 만든 것은 사실은 그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어쨌든 그 좋지 않다. 콩의 유제품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아시아인들이 많이 먹는다고 해도 본인은 장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콩을 그 좋지 않다고 그 이야기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이제 콩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체적으로 내용은 좋은데 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써놨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뭐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당신이 병드는 이유, 현대 영양학 몰락과 건강. 콜린 캠벨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것도 책을 아까 뭘 먹을까 해서 쓴 책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필리핀에 필리핀에 가서 뭐냐면은 이 간암이 걸린 아이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보다 오히려 부유층의 자녀들이 더 이 간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물론 땅콩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잘 사는 사람일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나친 육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을 몸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은 몸에 좋지 않다.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식물식으로 하고 이제 자연식물식을 하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20% 이상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5% 먹은 쥐들은 뭐 간암이 안 걸렸는데 20%를 먹으면 100% 간암에 걸렸고 뭐 이런 이야기를 실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육식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시아라 뭐냐면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병에 걸리는 사람과 애완동물뿐이다. 이유는 많은 이유는 과식이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식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소식이 건강에 좋고 가능한 소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과식은 안 좋다는 거죠. 소식이 중요합니다. 소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음식물 중에 많은 책들이 보면은 탄수화물을 아주 동안 탄수화물을 굉장히 안 좋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인류를 멸망시킨다. 뭐냐면 굉장히 탄수화물을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거죠. 탄수화물이 옛날에는 아마 수렵 채취할 때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지만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설탕이라든지 뭐 많은 탄수화물을 접할 기회가 많고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지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정도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 이런 책도 쓰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주 안 좋게 씁니다. 탄수화물 때문에 많은 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때문에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탄수화물이 주범이라기보다는 과식이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 탄수화물은 우리의 몸에서 굉장히 필요한 물질입니다. 탄수화물을 통해서 우리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에너지원을 쓰고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우리 그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지방은 세포벽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게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느 거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탄수화물도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라 과식을 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소식을 해야 되는데 과식을 지나치게 먹는 것이 나쁜 거지 탄수화물이 나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없으면은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소식. 예. 탄수화물이 문제다. 많은 책들이 한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고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한 거지 과하게 먹는 그 과식이 문제다. 과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식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좀 적절하게 섭취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늘 몸에 좋습니다. 내 몸을 살리고 마늘을 통해서 뭐냐면은 암도 고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늘에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죠. 1942년 마늘에 강한 냄새를 내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1942년에 알리신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마늘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그거를 굉장히 원했는데 마늘을 먹으면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상문 선생님께서 지상면 반물 2고씩 먹는 거죠. 먹을 때 가능한 한 물을 적게 마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체식을 하면 물을 적게 먹는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적게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이상문 선생님께서는 물을 적게 마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염소와 토끼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돌림병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뭐 이 염소와 토끼는 그 물을 따로 먹지 않고 식물에서만 그 수분을 섭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염소와 토끼 똥은 보면 동글동글하고 아주 그 수분이 거의 없죠.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을 쫙 다 흡수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근데 이상문 선생님께서는 2021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2021년에 돌아가셨고,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벤맨 갤리지 그 의사분은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상문 선생님께서는 물을 가능한 한 마시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상충되고, 그런데 저는 벤맨 갤리지의 의견이 좀 참 타당하다고 저는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암 억제 식품들이 나와요. 암을 억제하는 식품들이 나오는데 고구마도 가능한 생으로 먹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고구마.
마늘은 날 것보다 볶아서 먹으면 암 예방 효과가 높다. 볶아서 먹어. 구워서 먹든 볶아서 먹든. 자, 이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음식에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알아서 현명하게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병을 만들고 음식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 우리는 큰 병을 부르는 것은 과식이 문제예요. 과식. 소식을 해야 됩니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냉기가 큰 병을 부른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이제 간헐적 단식 이야기하는데 단식도 뭐냐면 단식을 하면은 세포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식은 건강에 이롭다. 뭐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좋게 간헐적 단식은 하루에 아침을 먹지 않는다든지, 뭐 저녁을 안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루에 2끼만 식사를 해도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점심에 라면 하나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과식을 해가지고 매번 소화제를 먹었는데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고 소식을 하게 된 이후로는 소화제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이 건강에는 좋은 거구나. 그런 것을 저는 직접 건강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선제 스님이 이제 음식을 절의 음식을 만드시는데 선식, 채식과 선식은 다르다. 선식, 그러니까 절에서는 선식을 한다고 그래요. 선식은 뭐냐면 채식은 채소를 먹는데 절에서는 선식을 하는데 5가지 파, 마늘, 부추, 달래, 양파, 우리나라는 양파라는데 인도에서는 흥거를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오신채는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마음 수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식에서는 절에서는 이 5가지 채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채소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식과 선식은 다른 거죠. 선제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 처음 알았어요. 병은 음식으로 고쳐라. 병을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우리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질병에 있는 분은 음식 종류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충분히 공부해서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식이요법으로 암을 이기는 방법. 막스 거슨이라는 분이 뭐냐면 식이요법을 연구하고 해서 거슨요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1958년에 이 책을 쓴 적이 있는데 30년간 미국 뉴욕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암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물이에요. 놀라운 막스 거슨요법인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5살 때 해가지고 본인한테 편두통이 있었는데 편두통을 뭐냐면 채식을 통해서 편두통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그 방법을 식이요법을 다른 환자들의 적용했더니 치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과 난치병을 예방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특히 이제 더 어려운 암 환자들한테 적용했는데 거기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거슨 요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막스 거슨 요법이 있어요. 그리고 막스 거슨이 이제 생존했을 당시에 슈바이처 박사도 만났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당뇨병도 있고 그랬는데 6주 만에 뭐냐면은
그 막스 거슨 요법을 통해서 채식을 통해서 당뇨병이 완전히 없어지고 부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막스 거슨 박사가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슈바이처 박사 유명하신 분이죠. 1952년 노벨상을 받았고 93세까지 장수를 하셨다고 그래요. 슈바이처 박사.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리고 1990년 요시쿠노 후시노 의학 박사는 결장암과 간암 전이 받는데 이거를 막스 거슨 요법을 써서 극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스 거슨 요법은 아주 유명한 그 암 치료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이 편두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뭐냐면은 막스 거슨은 대학생이었을 때 편두통으로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편두통을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식단을 변화시키면서 극복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자기의 그 먹어서 편두통을 극복한 식이요법, 그러니까 음식을 채소나 곡식을 먹어서 했던 그 방법을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서 먹었던 방법을 다른 환자들한테 적용해가지고 결핵 환자도 치료하고 암 환자도 치료하고 그런 놀라운 그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거슨 요법은 아주 유명한 그 치료 방법입니다. 서양에서는 특히 이분이 또 개발한 것은 뭐냐면 커피 관장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 관장. 뭐냐면은 대장에 있는 변비나 묵은 배설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커피 관장법으로 해서 깨끗이 그 대장을 깨끗이 청소하면은 대장이 장이 좋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 시냐 히로미 선생의 말처럼 좋아지는 거죠. 시냐 히로미 선생도 이 커피 관장법을 꾸준히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 근거는 막스 거슨 요법입니다. 막스 거슨 요법에 뭐냐면은 커피 관장 요법이 있다는 거죠. 식이요법과 커피 관장 요법.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커피 관장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 집어넣고 끓이고 그래서 이 원두 커피를 집어넣어 가지고 끓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용액을 대장에다가 이렇게 항문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커피 관정법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이제 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변이 나오니까 대장 관장 커피 관장법이죠. 이것을 해가지고 대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포크라테스 스프, 이 당시 이제 스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채식을 하는 거죠. 육식을 하는 게 아니고 샐러리, 파슬리, 마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나서 넣고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이거를 제분기에 넣어서 싹 갈아가지고 죽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죽을 먹는 거예요. 그 죽을 먹으면은 뭐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암이 걸리고 그러면은 음식을 섭취해 먹기가 어려우니까 죽 형태로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순남 저자분께서는 이 음식을 만드시는 분인데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밥장사가, 그러니까 밥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했다는, 많은 환자들이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 많은 환자들을 낫게 했다는 그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밥장사가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을 밥으로 음식으로 고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눈질환, 식생활 개선을 낳는다. 눈질환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양육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못된 생활 습관병인데 이런 것들을 식습관을 바꿈으로써 뭐냐면은 소식과 현미 채식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눈도 좋아진다. 뭐 그런 그 이제 자기 그 의사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식물에는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폴리페놀계도 들어있고, 뭐 이런 테르페놀, 당, 이런 그 들어있고, 사람이 노화하는 근본적인 이론은 레디컬 이론. 레디컬 이론이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이야기합니다. 활성산소에 의해서 노화가 축적이 되는, 노화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어떻게 우리는 효율적으로 잘 없애고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느냐? 이거 건강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1991년도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인간의 36,000여 가지의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로부터 온다. 36,000여 가지의 모든 질병. 우리 질병 종류를 한번 세봅시다. 제가 아는 질병 종류 이렇게 세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36,000가지는 엄청난 그 질병이죠.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모든 다 활성산소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어떻게 생성을 적게 하고 제거를 할 수 있느냐. 생성을 적게 하고 제거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활성산소의 제거를 잘 하든지 생성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활성산소가 과다 생성되는 경우를 보면은 이러같이 방사능을 쪼일 때,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외선에 의해서 제초제 농약, 질소화합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고, 장기이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수술을 할 때 멈췄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혈류가 흐를 때 활성산소가 생긴다는데,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그래서 뭐냐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를 먼저 주사를 맞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가 많은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죽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회복할 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를 먼저 주입을 하고, 그래서 그 대응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그리고 과음 과식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 지방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활성산소가 적게 생기는 노력을 하는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 생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항산화 효소의 생성이 그리고 항산화제인 비타민 A, B, A, C, E 이런 것들을 미네랄들 이런 것들을 먹어서 하면은 좋다.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도 좋고, 불포화 지방산, 지방에서는 뭐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좋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각 식품마다 항산화제들의 종류를 써놨는데, 강황에는 이게 이제 일본의 의학세대인데, 강황에는 뭐가 이제 커큐민이 들어있고, 강황에는 커큐민이 들어있어서, 카레는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카레라는 것은 강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정황, 뭐 이런 20가지의 여러 가지의 식품들이 들어가서 섞어서 만든 것이 카레라고 그래요. 일본, 우리 카레 유명하죠. 3분 카레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헝가리 식품인데,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뭐, 이 종류가 있죠. 거기에 빨간색은 캡사이신이 들어있고, 파프리카, 이제 피망에 보면 초록색에는 클로로필이 들어있어서 좋고, 주황색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 노란색에는 루테인과 제아제틴이 들어있고, 빨간색은 캡사인이 들어있고, 이같이 파프리카의 다양한 헝가리에서 유명한 거고, 자, 브로콜리는 뭐냐면 베타카로틴 들어있고, 설포라판도 들어있고,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들어있어서 좋고, 옥수수에는 루테인이 들어있고, 복분자에는 안토시안이 들어있고, 딸기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이와 같이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고, 올리브오일은 오메가3가 들어있고, 주황색 보면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이런 식으로, 양파에는 퀘르세틴이 들어있고, 생강에는 시네올이 들어있고, 마늘에 알리신이 들어있고, 미역에는 퓨큐자틴이 들어있고, 깻잎에는 플라노이드가 들어있고, 녹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고, 인삼에는 진생로이드 이런 것이 들어있고, 당근 미나리에도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귤에는 이 베타 클립토 키산틴이라는
카로틴이 일종에 들어있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에도 들어있고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고 폴라노이드, 배에는 폴라노이드나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수박에는 라이코펜, 토마토나 수박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서 좋고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논이 아까 말씀드린 논이 이제 그 노른이는 제로닌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또 좋다고 그러는데 제로닌 이런 성분이 들어있고 자 콩에는 이소플라보린이 들어있고 청국장에는 제니스틴이 생성된다고 하고 이와 같이 모든 식물에는 다 이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산화제들이 어떤 항산화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제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질병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성분들을 아셔가지고 특히 어느 부위에 어느 그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한 식품을 종류를 집중적으로 섭취하신다고 하면은 질병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 아스타잔틴은 비타민 C의 65배, 비타민 E의 550배에 달하는 이런 효과를 보인다고 그래요. 항산화 효과가. 이런 거 있고, 알파 리포익산도 있고, 포도 껍질에 들어있고, 라이코펜도 있고,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이거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건데, 비타민 Q, 이건데, 그리고 바깥에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데도 들어있는데, 어쩌면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폴리페놀도 있고, 미네랄, 셀레늄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셀레늄에 들어있는, 굴장, 호박씨, 깨 등도 들어있고, 베타카로틴 좋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지 않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운동. 지나친 운동을, 스포츠 같은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고 그래서 질병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 40이 넘으면은 지나친 과격한 운동은 지양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운동.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SOD, 카탈레제 이런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햇빛을 음료수, 잔토필, 암흑제, 암에 좋은 식품 5가지, 생강, 진전울, 마늘, 알리신, 토마토, 라이코펜, 양배추, 시금치, 암 억제 식품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있고, 그러니까 피해야 할 암을 이겨내는데 암이 걸리신 경우는 이런 식품들이 도움이 되는데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육류와 가공류, 짜거나 탄 음식, 술, 부패한 음식 등은 암에 안 좋다. 암세포, 차가버섯도 있고, 강황도 있고, 고구마, 생고구마를 갈아서 먹는 좋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을 하면 좋죠. 폐암 말기 생존율이 있는데, 폐암 상기 이런 것을 먹어서, 90세 할아버지, 안성탕면, 저희 안성탕면, 이 91세 할아버지가 안성탕면과 계란을 먹는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45년 동안 라면만,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만 먹는데 건강하게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점심 한 끼는 라면으로 저는 식사를 합니다. 라면을 꾸준히 지금 한 2년 동안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 안 먹고 점심을 라면 먹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렇게 꾸준히 지금 한 2년을 생활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염소는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든다고 그랬죠. 염소는 스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는 비타민 C를 만들어서 항산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폴링 박사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은 우리 합성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97세까지 장수를 하셨는데 메가도스 복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주장을 하시는 분,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많이 활성산소들이 있고, 우리 지용성 비타민도 있고, 수용성 비타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네랄도 우리 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미네랄도 없으면은 우리 건강에 문제가 일으켜요. 그러니까 미네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비타민 A, B, C, D, E, K.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비타민 C, 비타민 E. 식물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시스테인, 메티오닌, 시스테인도 그렇고 5대 항산화제,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알포리포산, 글루타티온. 요즘 보니까 뭐 글루타티온도 이렇게 항산화제로서 이렇게 약국에서 팔고 그러더라고요. 글루타티온.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듭니다. 글루타티온을 만들어서 항산화제로 활용하는데 이거를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글루타티온을 사서 드시면은 도움이 뭐냐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5대 항산화제, 비타민 C, E,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 글루타티온. 5대.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만드는, 스스로 만드는 슈퍼옥시데이스, SOD, 그 다음에 글루타티온. 글루타티온은 우리 몸에서 만듭니다. 글루타티온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그 다음에 카탈레제도 만들고, 이 요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코엔자임 Q10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이같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서 우리 생존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활성산소를 없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무시해서 안 돼요. 우리 몸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많은 효소들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의 각 세포들이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저는 그래서 오늘 건강 공부를 하고 나서는 세포들의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세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세포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고맙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14번째 이 왼쪽 이마 켈로이드 제거에도 피부 세포가 성공적으로 켈로이드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포들이 정말 내 건강에, 내가 생존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또 한 번 다시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저는 세포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포, 정말 우리한테 너무 정말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도움을 주는 이 세포한테 정말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자, 구호를 외치고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